안녕하세요, 오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한 주의 시작도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월요일 처음 맞이하면서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좀 지치고요. 월요일 네. 항상 그건 이제 김소영 씨는 월요일날 지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항상 좀 이렇게 좀 멍청하고 그렇게 한 주의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월요일 그러다가- 항상이요? 아니면 그냥 항상이요? 월요일 항상. 월요일 항상. 항상. 그러다가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정신이 좀 반짝했다가 네. 이제 목요일, 금요일 가죠. 그럼 월요일 날마다 사람 느낌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거를 조금 바꿔보는 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어떻게 들어요. 바꿔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맨날 월요일은 난 좀 힘들다. 아니면 나는 월요일은 좀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활기차다. 네. 뭐 이런 사람들은 조금 바꿔서 좀 힘든 사람은 좀 활기찬 생각도 좀 하고 네. 월요일이 신나는 사람들은 내가 왜 월요일이 신날까? 좀 머리도 한 대 쳐보고 이렇게 제정신이야? 월요일인데 왜 이렇게 활기찬 거야? 정신 차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아니 뭐 이게 생각이면 그렇게 바꿀 수가 있겠는데 몸이 그렇게 지치는 거죠. 몸이 지치는 주말에 거예요? 이제 쭉 쉬었기 때문에 몸이 계속 늘어져 있는 상태였다가 아직 이제 그게 생체 리듬이라 그러나요? 예. 그게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며칠 이제 생활하면 다시 돌아오고. 그쵸. 예. 몸이 참 그 적응력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빠르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러네요. 제가요? 예. 그러니까 주말에 이렇게 뭔가 좀 다운이 되면 네. 그게 이제 그게 내 몸에 바로 한 이틀 쉬었다고 또 그게 좀 이렇게 그쵸. 적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몸이 무겁고 크고 이러면 푹 쉴 때 아주 내려놓고 쉬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주말 때 조금 이렇게 평일이랑 똑같이 지내다 보니까 네. 이게 사람이 좀 어떻게 항상 힘이 없잖아요. 괜찮아요 월요일이? 월요일 괜찮습니다. 예, 뭐 월화수목금토일이 그냥 저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날씨는 참 좋네요. 맞아요. 날씨 보셨죠? 네. 예, 정말 따뜻한 봄날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방송할 때는 계속 봄 노래를 좀 많이 틀었죠. 역시. 예. 봄 같아서. 몇 시? 10시 방송이신가요? 아마 그렇죠. 네. 10시, 11시 굿모닝 애틀랜타도 많이 애청해 주세요. 네. 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뭐 사람들이 엄청 몰렸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쓰레기통 위에 막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식료품점에서 폐기하려고 내놓은 식료품을 가져가려고 몸싸움이 나고 막 일대가 차가 밀리고 그랬다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 눈 폭풍 때문에 정전됐었대요. 한 일주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식료품 가게에서 정전으로 상한 음식들을 잔뜩 내놨는데 이게 소문이 잘못 났어요. 공짜 음식 준다. 이렇게 쌓인 거 SNS에 사진 찍어가지고 이게 다 공짜로 나눠주는 식품이에요. 이런 소문이 돌면서 서로 가져가겠다고 이 난리가 났었다고 하네요. 사진을 보니까 뭐 우리 그 여기 방송국 주차장 정도 넓이 되는 거에 음식이 잔뜩 쌓여 있어요. 네, 굉장히 큰 식료품인데 다 내놨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거를 막 집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불안하다. 그 다 상했다 먹지 말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또 그걸 담아요. 이게 또 사실 가져가서 먹을 수 있나 확인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일단 SNS에 소문이 잘못 나서 공짜로 나눠주는 식품들이에요 막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약간의 군중 심리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안 먹으면 다 안 집을 텐데 한 사람이 또 집으니까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죠. 안 집으면 약간 아깝다 손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차 밀리니까 저기 왜 이렇게 차가 밀려? 거기 공짜 식품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참 미국도 참 별거 아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 있죠. 저 보면은 이 지역이 좀 어떤 지역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뭐 좀 어려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겠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미국에도 되게 많고 뭐 이렇게 음식이 또 상하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좀 괜찮은 음식이 있나 없나 막 이렇게 좀 살펴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상했다는 걸 알아도 막상 네. 이렇게 음식 집으러 갔는데 뭐 냉동식품인데 다 녹아 있고 이래도 요거 괜찮은 거 없나 뭐 이렇게 막 뒤지고 이런 거 보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냥 미국은 약간 선진국에 뭐 좀 풍족하고 뭐 네. 먹는 거는 걱정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은 거 보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람 사는 데 다 똑같다 이런 생각 들지만 그래도 미국인데
네.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한편으로 헛소문에 조심해야겠다. 미국이 아니 미국이 아니라 어떤 헛소문이든 우리가 네. 잘 휩쓸리잖아요. 그렇죠. 이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고 네. 액션을 취해야겠다. 이게 다 이제 공짜다 소문 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한 거다 이렇게 소문 났으면 아무도 손도 안 댔을 텐데. 그러니까 이 소문의 진위도 좀 미리 좀 살피자. 예. 어쨌든 저는 살짝 조금 우리 대한민국이 더 자부심을 느끼는 네. 이 기사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기사의 끝에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이게 진짜일 리 없어. 임정희의 곡입니다. 네, 알고슈 하디슈 첫 번째 소식은요. 자, 온천 여행 떠나시는 분들은 주로 어디로 가셨는가? 북옥 하와이죠. 그렇죠. 아니 우리 동네 온천. 동네도 온천이 있어요? 이름이 온천이었어요. 목욕탕 목욕탕인데. 이름이. 네. 예. 저는 그 어렸을 때 이제 뭐 온천 간다. 그때는 네. 이제 어디입니까? 뭐 이렇게 뭐 제주도 간다. 뭐 이런 거는 되게 좀 큰 여행이었고. 그쵸. 뭐 온천 간다. 뭐 북옥 그게- 하와이 간다. 네. 뭐 온양 온천 간다. 뭐 이렇게 그게 이제 가족 간에 예, 큰 저기 여행이었거든요. 이벤트죠.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와 온천 가면은 어떤가 되게 막 그랬거든요. 근데 좀 되게 실망을 했어요. 왜요? 아니 온천을 갔더니 그냥 그 동네 가서 동네 목욕탕 가는 거더라고요. 맞죠? 그리고 일단은 우리는 온천에 갈 때 애들 마음은 그래요. 수영장 가는 기분으로 가는데 그쵸. 찬물에서 나와 이렇게 해서 뜨거운 데 막 집어넣다 빼고 빨갛게 밀고 등짝 때리고 이러니까 맞아. 썩 좋은 기억은 없네요. 아니 근데 진짜 온천이 그 목욕탕 맞죠? 그쵸? 그 예. 동네 목욕탕 가는 거죠? 고 이제 온천수로 예. 하는 목욕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욕탕이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실망한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와서 왜 목욕탕을 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씻는 거 이렇게 된 건가요? 그래가지고 좀 실망을 했는데 일본에 이제 보면은 온천 그러면 왜 노천 온천도 있고 네, 요즘은 일본으로 온천 여행을 많이들 하시죠. 그렇죠. 근데 한국도 이제 온천 뭐 이렇게 좀 그 약간 리조트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놓은 게 있었는데 네, 옛날에는 다 그냥 그런 목욕탕이었고 맞아요.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놀이시설처럼 그야말로 수영할 수 있는 공간도 크고 네. 네, 온천도 즐기고 수영도 즐기고 뭐 이렇게 리조트처럼 돼 있죠. 그리고 한국은 진짜 사우나만 가도 이제는 좀 복합 뭐 문화 공간까지는 아니지만 복합 목욕 공간이라 그래야 되나? 뭐 거의 그 지경이죠. 찜질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러니까요. 소금 찜질되고 뭐 안개 찜질되고 뭐 때밀고 진짜. 안마 의자 있고 뭐 적외선 부럽다. 다 있죠, 다 있죠. 네. 한국의 그 찜질방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이제 생기기 시작했을 때, 갔더니 뭐 보통은 이제 목욕하고 그냥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목욕하고 나와서 또 놀고 뭐 한숨 자고 뭐 그 돌 바닥에 뜨끈하게 네. 돼 있고 막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맞아. 네. 네. 자, 근데 일본으로도 이제 온천 여행을 떠난 이런 기사가 있는데, 네. 최근에 그 고령의 한국인 3명이 히트 쇼크로 숨졌다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히트 쇼크가 뭐예요? 그렇죠. 이게 대체 뭐길래 하고 봤더니 급격한 체온 변화에 의한 혈압이 이제 달라지면서 뇌졸중이나 아니면 심하면 뭐 심근경색 등이 일어나서 또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야외 노천 온천인가? 지금 이건 사진상으로는 노천 온천인데 네. 이게 온천을 이용할 때 그 본인의 체온이라든지 이게 확 급하게 바뀌거나 이럴 때 혈관이 뭐 수축되거나 이래서 기절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사망 사건 이건 뭐 꼭 일본뿐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좀 맞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네요. 네. 예. 그 우리 수영장에 그 물놀이 들어갈 때 항상 뭐 그 준비 운동 하고 들어가기 전에 왜 해야 되는 몇 가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중에 이제 뭐 준비 운동 막 뛰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몸을 심장에서부터 먼 곳부터 물을 좀 묻히고 들어가라. 맞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끼얹고 이렇게 좀 바르다가 들어가는 그런 거 있었어요. 뭐 그러니까 심장에서 먼 곳부터 뭐 발부터 좀 물을 묻히고 발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어깨도 좀 발라주고. 물을 뭐 가슴도 물로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들어가라. 근데 그 지금은 그게 그래야 되겠구나 생각 들긴 들더라고요. 저도 막 어떨 때 보면 약간 뒷골 땡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릴 때 수영장 가가지고 막 그거 막 다 하라 그래가지고 그거대로 다 하고. 맞아요. 들어가고 싶은데. 네.
얼마나 그 짧은 시간이지만 막 짜증도 나고. 맞아요. 이거 뭐 진짜 하는 사람 있냐 막 이러면서 친구들끼리 가면 그냥 들어가 막 이랬던 기억도 있고. 근데 네. 철저하게 준비 운동을 하라고 배우긴 했죠. 그렇죠. 근데 진짜 지금은 좀 아마 좀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예, 다들 예, 필요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던 히트쇼크 예방 수칙이 있어서 준비를 했거든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입욕 전에 몸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 운동. 예, 준비 운동 좀 해서 몸에 열을 좀 내서 혈압 상승을 예방하도록 해주고요. 네. 따뜻한 물로 샤워를 먼저 하면 몸이 이제 전체적으로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서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요 다음에 이제 온천수에 따뜻한 물이라고 함부로 그냥 훅 뛰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샤워기에서 샤워를 먼저 하고 들어가라 그런 얘기네요. 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음주하고 나서는 입욕하지 말 것.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외에 찜질방 같은 데는 꼭 적혀 있어요. 음주하신 분들은 뭐 찜질방 이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현기증 나고 이럴 수 있다고. 그리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꼭 누구랑 같이 입욕을 하라고 하네요. 혼자 가지 말고. 야, 너, 예방이 진짜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고가 네. 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입욕도 너무 오래 자주 하지 않고 한 번에 뭐 10분, 15분 하고 하루에 2-3번 정도만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 갑자기 수영장 생각이 나는데 수영장에 들어갈 때 우리 어렸을 때 수영장 가면요. 그 샤워 시설 좀 사용 못하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집에 가서 씻죠. 이렇게 동네 이렇게 수영장 그냥 예. 뭐 가면은 샤워 그 기도 몇 개 없고 예. 샤워 그 동네 풀장이죠, 풀장. 네. 풀장 가면은 그 미리 물을 좀 묻히고 들어가라 그러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있었는데 안 묻혀서 네. 야 샤워하고 들어가 이렇게는 당해봤는데 아, 그쵸. 그대로 들어가면 이렇게 맞아. 물이 더러워지니까 안 씻고 온 사람들. 예. 씻고 꼭 샤워 먼저 하시고 들어가세요 당연히요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맞아. 조금 그렇게 바뀌기도 했나 그런 거 기억이 나네요. 예. 예. 예전에는 제 기억은 그게 없었어요. 샤워 그 저기가 네. 시설이 그냥 아니면 샤워 시설이 너무 적어서 대충 그냥 닦고 나가죠. 적었을 거예요. 예. 예. 적고 저희 동네는 열악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샤워기 거진 물 안 나오고 아, 목욕탕도 그런 거 많았어요. 몇 군데는 물이 안 나오고 고장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어려서 동네 친구들하고 풀장 갔다가는 꼭 그냥 안 씻고 그냥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엄마한테 씻고 왔다고 얘기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자, 다음 하디슈는요. 이거 이런 경우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 먹다가 뭐 이렇게 부주의로 쏟은 거죠. 종업원이. 네, 이제. 종업원이 들고 오다가 네. 갈비탕을 쏟았대요. 그래서 발목을 심하게 이제 대했겠죠. 그래서 통원 치료랑 입원까지 하게 되는데 식당 측에서 아니 손님도 부주의했다. 좀 피하시지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네. 예, 패소했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 그 배상해라. 업주 쪽에서 배상하는 걸로. 당연하죠. 뭐 이거 어떻게 손님이 저 종업원이 오다 쏟을 것 같아. 어떻게 예비하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쵸. 이거는 당연한 판결인데 이제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딱 음식이 오면은 좀 뜨거운 거 오면은 네. 조심하세요 하면 좀 예, 일어나주고 좀 비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거 안 하고 그냥 계속 그 되게 무겁거든요. 그게 네, 그 그쵸. 뚝배기나 뭐 이런 거 되게 무겁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물건 들고 오면은 이렇게 자리도 좀 만들어 드리고 막 또 이렇게 사람끼리 얘기하다가도 좀 주의 기울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한 손으로 막 들고 막 자리 만들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아, 네. 예, 근데 그것도 조금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네. 뭐 자연스럽게 그런 액션을 취하긴 하는데 거기까지는 되게 무겁고 힘들 거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니까 네 빨리 밥 먹어야죠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던 거지. 종업원분이 힘드시니까 이걸 치워줘야겠다 이런 생각은 미처 못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뭐 이렇게 식당에서는 서로가 사실 좀 조심해야 돼요. 예, 뭐 일하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런 사고가 좀 안 생기게 네.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건 좀 그거를 손님 잘못이 있다 이렇게 항소까지 한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자, 금방 마돈나의 나이를 아십니까? 꽤 많죠?
내가 어릴 때 그때 벌써 한 20살, 내가 한 40 넘었으니까 한 60쯤 됐나? 뭘 그렇게 뭐가 구구슬렁구슬렁 그렇게 계산을 해요. 내가 어릴 때 내가 20살 때 마돈나를 봤을 때 한 30 됐을 것 같으니까 한 10살쯤 차이 나고 근데 대충 한 60. 지금 그 63세, 64세라고 나오는데 네. 저는 이렇게 그 유명인들 이렇게 어렸을 때 좀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에서 뭐 안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돈나나 뭐 그 시대에 유명했던 가수들이나 뭐 배우들 그러면 나 그냥 그때 그냥 잠깐 듣고 요즘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좀 옛날 사람들이고 그냥 다 벌써 죽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유명했던 사람들이 예. 뭐 마를린 monroe 뭐 근데 기억에서 지워지면 사람도 죽은 걸로.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되게 네. 이제 옛날 사람들이 노래 어른이니까 그냥 그 유명한 사람들 노래가 나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알고 있다가 요즘에 이렇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은데 네. 마돈나도 되게 나이가 그래도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생각보다 적네요. 네. 근데 이제 64살이니까 뭐 그냥 한참 때 그 유명세를 탔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쵸. 단지.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그 어른이었거나 그냥 옛날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마돈나가 성형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뭐 충격에 빠졌다 팬들이. 얼굴을 전혀 제가 기억하고 있는 마돈나하고는 다른 얼굴로 바꿔놨네요. 제가 아는 마돈나는 이제 그 치마 벌렁 이렇게 마릴린 monroe처럼. 그건 말을 못 넣구나. 네. 그런 옷도 입었거나 아니면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마돈나 영화에서. 마돈나가. 네. 예. 어쨌든 그 이 마돈나가 말이죠. 네. 그 성형이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또 이게 또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실제로 보면 여러분도 아마 얼굴을 알아볼 수 없고 약간 우리 가수 이소라 씨도 좀 닮고 가수 마돈나가요? 알리도 좀 닮고 막 이렇게 됐어요. 얼굴 굉장히 이렇게 빵실해졌는데 아마 이게 다 보톡스겠죠? 주름을 좀 펴기 위해서. 몰라요. 65회 그래미 어워즈가 있었대요. 네. 어저께 있었나?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데서 열렸는데 거기 이제 마돈나가 딱 나타난 거죠. 나타났는데 마돈나한테 무슨 일 생겼나 이렇게 할 정도로 네. 심각하게 변해 있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네, 마돈나 흉내내러 온 사람인 줄 알았다부터 베스트 뉴 페이스 후보에 올랐나 이렇게 비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성형 수술하면 성형 수술은 아니죠 이게? 수술이죠. 수술인가? 네. 보톡스 맞는 것도 수술인가? 그럼요. 네. 근데 그거 하면은 좀 얼굴이 좀 많이 변하긴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주름을 쫙 펴주니까 얼굴. 너무 펴져서 그런가? 그렇죠. 지금은 아직 붓기가 안 가라앉은 것 같아요. 붓기 때문에. 네. 아니 이거 나올 거를 생각하면 좀 미리 해서 붓기를 빼고 좀 나왔으면 이런 반응이 없었을 텐데. 생각보다 천천히 빠진 거죠. 근데 진짜 이거 성형 수술 뭐 이렇게 보톡스 맞고 이런 사람들 이게 처음에 보면은 약간 좀 얼굴이 어색하죠. 예. 네. 안 하는 게 더 낫다 약간 이런 소리 계속 듣잖아요. 맞아요. 왜 했어? 이상해. 막 낯설다 막 이러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하길 잘했네 이 소리를 또 듣게 돼요. 네, 시간 지나서 이제 사람들도 좀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본인도 스스로 만족하게 돼서 표정이 좀 자연스러워지면 좀 지나면 네, 다들 야 너 했지? 막 잘했다야 막 이렇게 되죠. 결국에는 하는 게 좀 좋다는 얘기네. 뭐 사람에 따라서 이왕이면 이왕이면 뭐 많이들 하니까 이제 여기 그 마돈나에 대해서 네. 그 성형 수술한 거에 대해서 박사가 뭐 얘기한 게 있는데 네. 그녀는 확실히 주름살 제거 수술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피부가 뒤로 당겨지고 조여진 것을 볼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그 피부를 이게 머리 뒤로 당긴다면서요. 이렇게 얼굴 살을 이렇게 머리 쪽으로 이렇게 꾸맨다 그래나? 그렇죠. 저도 얘기 이렇게 해서 잘라서 잘라낸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뒤로 당겨가지고
꿈에서 그쪽을 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얼굴의 주름을 이렇게 머리 쪽으로 이제 당기면은 좀 탱탱해지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방법이 그 머리 쪽에 살을 잘라서 예. 이렇게 잘라내고 꼬매는 경우 붙이고.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또 그렇게 안 자르고 그냥 계속 좀 당겨서 꾸맨대요. 네. 그래서 머리 쪽에 보면은 다 실밥 자국이다 이런 그런 근데 얘기도 확실히 있고. 그렇게 땡기면 피부가 20대 뭐 10대 애들 때처럼 탱탱해지니까. 네. 그렇죠. 예. 눈은 뒤로 당겨진 것처럼 보인다. 뭐 저도 얼굴을 이렇게 거울을 잘 안 보는데 이렇게 우연찮게 가까이서 한번 거울을 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주름이 되게 많더라고요, 잔주름이. 그래서 와 많이 늙긴 늙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펴봤어요, 제가. 네. 땡겨서. 네, 주름을 펴보니까 좀 확실히 그 피부가 네. 피부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달라 보이더만요. 탄력 있어 보이게 이렇게 좀 땡기면 네. 그죠. 그 주름이 딱 없어지니까는 사람이 진짜 되게 젊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네. 야, 이런 것 때문에 주름 피는 그런 거 수술을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사실 뭐 아무리 뭐 자연산이 좋다, 뭐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은 그러지만 그래도 좀 그렇죠. 기왕이면 좀 젊게 오래 있고 싶죠. 젊어 보이고 싶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가 그 빈말을 해도 야, 너 젊어 보인다 이러면은 좀 왠지 좀 기분 좋잖아요. 왜? 그렇죠. 예. 맞아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사갔어? 그렇죠. 예. 기분 안 좋지. 친구들 네. 오랜만에 봤는데 진짜 야, 너 왜 이렇게 그동안 뭐 고생 많았냐 이렇게 하면 소위 말해서 예. 사갔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동창 모임 갈 때 하면 그렇게 좀 신경을 쓰나 봐요. 맞아요. 특히 여자들. 예. 집에 있는 반지 다 꺼내고 잘 보관했던 백 꺼내고 옷 뭐 입냐. 옷부터 해가지고 네, 약속 예. 잡는 그날부터 그러면은 2달 뒤에 만나자 하고 전화 끊고 그날 뭐 입고 나갈까 고민했죠. 동창들끼리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그럼요. 예. 학교 다닐 때의 어떤 그 학교 다닐 때도 왜 그런 서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네. 미모 서열도 있고 뭐 공부 서열도 있고 뭐 어쨌든 쟤네 집은 좀 부잣집이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네. 한 뭐 5년 10년 지나서 만났을 때는 좀 나는 좀 내가 좀 더 나아졌다든가 뭐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고. 그쵸. 뭐 만났는데 와, 넌 여전하다 이런 얘기. 아니면 뭐 야, 너 직장이 좋다. 뭐 남편이 훌륭하다. 뭐 이런 네. 얘기들 이제 쭉쭉쭉쭉 하면서 또 서열을 다시 한번 잡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최대한 이제 좀 다른 모습으로 나가고 싶어 해야 되고. 네. 근데 이 동창 모임은 사실 보니까 그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그쵸. 예, 뭔가 좀 그래도 뭐 보여줄 게 있고. 예,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동창 모임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또 동창 모임 나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 정말 나가기 싫어요. 보여줄 게 많으신데 왜 굳이 뭐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예. 안 되는 애도 다 아니까. 예. 야, 나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놀랄까봐 못 나가겠어요. 야, 너 막 이럴 것 같아 애들이. 예. 야, 얘 아직도 안 왔어? 아까 와 있는데 언제 오냐 걔는 온다 그랬는데 막 얘 아직 안 왔으니까 얘긴데 얘 그러면서 그럴 수 있죠. 조용히 가야죠 뭐.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 이 마돈나도 이제 한때 뭐 아름다운 여인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섹시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또 일단 음반 판매량이 굉장했었죠. 82년부터 2000년대까지 음반 판매량이 총 3억 장. 그래서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한 여성 아티스트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고 하네요. 올 말부터 이제 그 미국 투어 하더라고요. 맞아. 아틀란타도 네. 가을에 10월인가 온다고 뭐 오는 기사 한번 걸로. 본 것 같아요. 네. 예. 표를 벌써부터 이제 팔더라고요. 예매하더라고요. 예, 네. 보통 이렇게 유명인들 공연하면은 표가 한참 전부터 이렇게 파나 봐요. 맞아요. 사실 저도 마돈나 어떻게 기회가 되면 보러 가볼까 했는데 성형한 얼굴 보니까 조금 실망스럽긴 하네요. 아니 뭐 음악을 저기 해서 가야지 뭐 얼굴 보러 가는 아유, 거예요? 음악은 잘 모르고 네. 몇 곡이나 겨우 아는데 그래도 마돈나인데 한번 봐야지 싶었는데 실제로. 네. 예. 그때 되면은 붓기 빠지고 괜찮아질래나? 예.
돈이 없어서 못 가지 뭐 지금 얼굴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비싸요 이거. 내가 한번 쭉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예 딴 사람 됐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많이 바뀌었네요. 이 1,500불인가 뭐 3,000불인가 뭐 비싼 거는. 아 그렇죠. 뭐 제일 그렇더라고요. 비싼 건 그렇고 예. 뭐 싼 거는 뭐 300불 이 정도 그래요? 그 선도 정도요? 있어요. 예. 300불이면은 우리 그것도 둘이 수준에서는 가려면 비싸죠. 그 300불이 제일 저기죠. 거의 일반석이죠. 그렇죠. 2층에 저 귀퉁이에 아. 제일 뒤에. 우리가 보는 수준에서는 300불이면 VIP석인데 맞아요. 공연 같은 거 갈 때 보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 그 미의 기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역사상 가장 이상했던 미의 기준입니다. 아름다운 거 아니고요. 아름다운 거 아니고 이게 그 당시에는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다는데 지금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 먼저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자기 속눈썹 그냥 눈썹 아니고요. 네. 속눈썹을 뽑는 게 유행이었대요. 속눈썹이 없는 거 그러니까. 네, 이게 속눈썹이 너무 많으면 이게 좀 뭐랄까 성적으로 좀 밝히는 그런 사람 취급을 당했대요. 속눈썹이 많으면 네, 이게 좀 없어야 순결하고 막 이렇게 보였다고 하네요. 정조와 순결함의 상징. 그래서 속눈썹을 뽑았다고 합니다. 속눈썹이 아예 없으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깨끗한 거죠. 아니 근데 속눈썹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이거 하나 뽑으려면 못 몰라요. 뽑아요. 제가 이게 너무 하나가 이렇게 굽었다 그래야 되나? 눈을 찔러서 그거 하나 뽑아보려고 그랬는데 아파서 뽑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속눈썹이 뭐 약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연상이 됐나 보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옛날에 왜 저기 뭐 너 저기 거짓말하면 엉덩이 털난다? 아 예. 맞나? 그 뭐죠? 그쵸. 엉덩이 털나는 게 거짓말이었나요? 거짓말이었죠. 그게 예. 어릴 때 웃었다 울면 울다가 뭐 웃으면 울다가 웃으면 뭐 털난다. 엉덩이 털난다. 음. 한 번 웃으면 하나씩 털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속눈썹이 정조하고 연결되니까 네. 눈썹이 많으면 많은 못 지켰다. 예 순결을 잃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나 봐요. 그럼 이게 눈썹을 다 뽑아요, 그냥? 뽑았다고 하네요. 그 유행이었대요. 막 자기 속눈썹 뽑기. 야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 진짜 아프거든요. 저는 한 번도 안 뽑아봤어요. 저절로 이렇게 비벼서 빠지는 건 잘 빠지는데. 속눈썹이 지금 눈 커플에 있는 눈썹이 속눈썹이죠. 그렇죠. 예. 요 위에는 그냥 눈썹이고. 눈썹이고. 예. 아. 엄청 잔인한 거예요 이거. 속눈썹이 있어야지 그 먼지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현대 비교하자면 요즘 네. 막 붙이잖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긴 걸로 갖다. 요즘에는 속눈썹이 많아야지 예뻐 보이잖아요. 그렇죠. 인형 같아 보이고 그래서 네. 막 갖다 붙이고 최대한 자연스럽게도 붙이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뽑았다고 하네요. 속눈썹 뭐 연장 술 이런 것도 있죠. 술도 있고 음. 뭐 하여튼 엄청나게 길고 그걸 또 이렇게 말더라고요. 파마도 하죠. 네. 여기로 딱 올라가게. 속눈썹 파마. 네. 그러니까 속눈썹이 그냥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위로 이렇게 살짝 휘어 있는. 네. 제가 생각해도 그게 더 예쁜데 음. 참 그 당시는 왜 그게 안 예뻤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좀 안 가긴 하는데 말이죠. 털은 다 하나로 취급했나 봐요. 그러니까 보이면 안 돼. 네. 네, 옷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머리에도 다 이렇게 쓰고 다니고. 특히 눈에 뭘 봤길래 네 눈이 그러냐 이렇게 됐어. 한 번 볼 때마다 하나씩 생기나? 글쎄요. 자, 그다음에 18세기에는 맨 얼굴의 여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여자들이 화장을 진하게 했었대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얼굴에 작은 천을 붙이는 게 유행했대요. 천을 네. 뷰티 패치라고 그러는데 이걸 붙여야 아름다워 보였나? 그랬다고 합니다. 또 특정 부위에 따라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입에다가 그런 패치를 붙이면 네. 난 얘기하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예. 오른쪽 뺨에 붙이면 나 결혼했어요.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예. 재밌다 이런 거는. 그러게. 그죠? 어떻게 네. 이런 또 이마에 갖다 붙이면 애인을 찾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면 이마에 수두룩하게 붙이고 다니고. 뭐. 눈에다 붙이면 뭐 안 볼란다 뭐 이런 거고. 저는 사실 보이는 것보다 마음을 중시하게 이런 상징. 예. 네. 야 진짜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건데 네. 뭐 이게 또 유행이면 다들 붙이니까. 작은 천 조각이라니까. 네. 근데 뭐 이 천 조각이 그냥 천이 아니라 이제 별 모양, 뭐 원 모양.
요즘도 이렇게 붙이는데 뭐 파티하고 이러면 얼굴에다가 별 막 같은 거 별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예. 이런 게 또 한때 유행했었던 때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17세기 영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영국으로 갑니까? 네, 영국에서는 가슴골을 드러내는 거를 유행이었다고 해요. 그건 뭐 요즘도 유행이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많은 유행까지는 분들이 모르죠. 좋아하시죠. 아, 유행이라기보다는 드러내는 사람이 좋아합니까? 자신 있는 사람이 드러내고 또 보는 사람도 드러낸 걸 좋아하죠. 누가 좋아하는데? 오진아 씨.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그때 하얀 피부가 유행이어서 네. 이렇게 이만큼 드러내고 거기다 막 하얗게 화장을 하고 심지어는 왜 하얀 피부 밑에 파란색 정맥이 보이잖아요. 핏줄. 아, 그렇죠. 그거를 막 그렸대요. 파란색으로. 예. 일부러. 내 피부가 엄청 하얘요. 이런 상징으로. 아, 그러니까 이 턱 밑에 그 가슴까지 그냥 다 파진 옷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예. 이런 게 유행이었다. 음. 지금도 이건 뭐 유행이지 않아요? 지금도 뭐 이렇게 잘 드러내시는 분들은 잘 드러내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 이렇게 좀 파인 옷 입으면 좀 못 입게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못 입게 하고 뭐 인사할 때도 이렇게 꼭 손으로 가리고 인사하라고 예의다 뭐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랬죠. 파인 옷 입었는데 그 가리고 인사하는 것도 약간 좀 보기 안 좋던데. 근데 그게 이렇게 서 있을 땐 여기까지 보이지만 인사를 하면 배꼽까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막는 차원에서 아니 이렇게 가리고 인사하면 더 보게 돼요. 아무래도 좀 더 네. 도대체 왜? 얼마나 너무 부자연스럽고 그냥 하면은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러면 되는데 대충 안 보기도 하고 이렇게 아예 이렇게 딱 가지고 시작하면 가슴 딱 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음. 근데 한국은 그래서 좀 괜찮았는데 미국에 오니까 사실 그런 게 좀 전혀 신경 안 쓰.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파인 옷 입고 거의 드러내고 다니고. 예. 예. 그러니까 좀 괜찮긴 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아니 이게 좀 한국에서는 네. 약간 그 좀 파인 옷 입으면 그치 좀 싸 보이고 뭐 그런 것도 싸 보여. 싸 보였어요. 싸 보여. 저 언니 좀 이상한 언니 같아. 노는 언니 같고 막 이랬어요. 예. 네, 한국에서는.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많이 못 봤는데 여기서는 뭐 그게 별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입으니까 또 그게 뭐 이렇게 뭐 문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요. 맞아. 네. 다들 옷 벗고 다니면 될 텐데. 그다음에 고대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고대 중국 여자들은요 눈썹으로 창의력을 발휘했대요. 눈썹에다가 또 여러 가지를 뭘 했군요. 네. 예. 검은색, 푸른색, 녹색 기름으로 눈썹을 칠하고 어. 다양한 모양으로 눈썹을 다듬었다고 합니다. 짱구 같은 눈썹도 있고 뭐 갈매기 같은 눈썹도 있고 슬퍼 보이는 아치형의 눈썹이 또 유행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게 눈썹이 사람 얼굴을 그렇게 많이 표현하나 보죠? 그럼요. 요즘 특히 남자분들이 눈썹 문신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속눈썹이요? 저 위에 눈썹. 속눈썹 말고 그냥 눈썹. 이마에 있는 눈썹이요? 예. 눈썹 많이 하죠. 눈신 눈썹. 눈썹 문신을 많이 하는데 예. 그거 하면 진짜 이미지가 좀 젊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게 또 얼핏 보면은 그냥 눈썹인가 보다 하는데 문신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좀 이렇게 색깔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아 근데 요즘에 진짜 그 문신도 되게 발달이 많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예. 티 안 나게. 옛날에는 그냥 수수로 이렇게 딱 거어서 그냥 색깔만 칠한 개념이면 지금은 눈썹 하나하나를 다 그리더라고요. 맞아. 예. 자연스럽게 자기 눈썹처럼. 그래서 진짜로 얼핏 자세히 잘 몰라요. 예, 예. 그냥 눈썹 같고. 음. 근데 이제 예전에 하신 분들은 연탄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런 기술이 없었을 때 하신 분들은 조금 맞아. 색깔도 검정색이고 대부분. 아 색깔이 근데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럼요. 눈썹. 갈색도 있고 연갈색도 있고 막 여러 종류인데 그때는 다 똑같은 색깔로 했던 것 같아요. 그쵸 한 색깔로. 음. 근데 문신 하면은 또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왜요? 아니 안 지워지니까 눈썹 문신은 괜찮은데 네. 왜 우리 몸에다가 이렇게 하는 문신 있잖아요. 네. 그거 하면 안 지워지니까 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맞아요. 지울 때 더 힘들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또 문신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가게도 많고. 네.
한국은 한국도 없죠. 이제 눈썹 문신 거의 대부분 많이 해요. 그 눈썹 문신은 많이 하는데 그 몸에 말이죠, 몸에. 몸에 타투하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은 젊은 애들은 어.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름도 엉덩이쯤에 새기고 막 이런 안 거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다가. 아니 뭐 목이나 이런 데도 좀 하고 목 같은 데는 좀 보이니까. 살짝 보이게 살짝 허리 이런 데도 살짝 어. 보이게 많이 하죠. 그것도 얼핏 보면 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뭐 용문신 이런 게 아니라 예, 예, 이니셜 이런 거기 때문에 썩 네. 나빠 보이진 않더라고요. 예뻐 보이긴 하던데. 필름체를 이렇게 막 쓰면 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눈도 좀 이렇게 가고. 음. 근데 나중에 헤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지워야죠. 비슷한 이니셜의 남자를 만나든가. 그거 지워. 널 위해 새긴 거야. 이럴 줄 알고. 미리 새겨놨어. 음. 자, 음악 듣겠습니다. 네. 미움. 에피톤 프로젝트. 네. 에피톤 프로젝트 미움 듣고요. 저희 잠시 후에 올게요. 네.